네, 일단 어떤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냐면, 만약에 저랑 김극한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이 수학 수투 특강 혹은 수학 챌린지 혹은 제 과외 수업을 수강했었다면 과연 어떤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을까? 뭐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볼게요. 냉정하게 이번 시험에 대한 난이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확통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야. 제가 이제 다음 수업에 들어가야 돼가지고 확통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공통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뭐 공통 같은 경우는 7번까지는 그죠? 8번도 마찬가지였고 9번까지도 괜찮았을 건데, 이제 10번에서 얘를 보자마자 그냥 바로 뭔가 이제 1차식의 고비다 따위로 해석을 못했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는 문제야. 그리고 이 부분합이 나와 있을 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내용은 이제 잘 알아둬야겠죠. 근데 아쉽게도 여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진도를 나가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 10번 같은 경우는 뭐 과외 학생들이었다면 좀 익숙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아직 수학 원 특강이었으면 아직 우리 주제가 아니라는 거. 근데 어차피 곧 육모 전까지 또 우리 완강하게 되면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유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담백한 문제죠. 담백한 문제고, 12번이 난 굉장히 내가 이제 알려줬던 내용 중에서 가장 잘 반영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재 어디였냐면 초월함수의 그 좌표 계산이란 파트에서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12번 내 최초 풀이 영상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풀어내는 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풀이 과정 중에 무리한 초월식이 계산상에 껴있지도 않고요. 그냥 깔끔하게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만 풀어내면 12번은 사실 화두가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난 이번에 되게 뿌듯했던 게, 수학 원특강 있죠. 수학 원특강 같은 경우를 되게 잘 찍었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 이런 부분들 때문인 거야. 이런 부분들이 아직 삼각함수에도 있고 지수로고 나머지 파트에도 있을 거고, 앞으로 나올 도형이나 혹은 이 수열 파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거.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난 12번이 내가 가르쳤던 그대로 나와서 너무 뿌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거짓말 안 쳐요. 왜? 10번 같은 경우는 아직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12번 같은 경우는 알려준 게 그대로 나왔어. 그러니까 되게 뿌듯해요. 뿌듯한 거고, 13번 같은 경우도 아직 뭐 적분 쪽을 다 자세히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당황했을 수 있는데, 사실 13번 같은 경우도 순수 난이도가 그리 높진 않았어요. 왜냐면 두 함수의 관계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챌린지에서 몇 번 다뤘거든요. 챌린지에서 몇 번 다뤘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거라는 거. 그리고 14번 같은 경우는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도형 문제인데 꽤나 어려운 편에 난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다. 왜냐하면 계산 난이도가 있진 않은데, 이 닮음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5번 같은 경우는 함수의 관계죠. 함수의 관계인데, 얘는 뭐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틀렸잖아. 그러면 왜 틀린 거냐면 무언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다? 삐삐 틀린 말이야. 뭔가 안 배워서, 뭔가 못 배워서 이 문제를 틀렸다? 완벽하게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경험적인 문제이고, 문제풀이를 보면 알겠지만 나도 약간 긴가민가 했거든요. 왜냐하면 가조건과 나조건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알맞게 해석하냐는 본인이 어떤 개념을 알고 있냐에 모르냐의 취지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누가 더 많이 경험해보고 많이 풀어봤냐의 측면이기 때문에, 요 15번 같은 경우는 뭔가 못 배워서 틀린 게 아니니까, 만약에 15번에 대한 보완을 하고 싶으면 다양한 문제풀이 경험을 늘려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것도 수트 특강에서 많은 문제 풀어주기 때문에, 또 숙제도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로 보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사실 19번에서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냥 깔끔하게 요 정도? 그래서 뭐 딱히 호들갑도 할 건 아니고요. 20번 같은 경우는 난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를 막 축소 논리를 따져가면서 어렵게 푸는 것보다는, 제가 수원 특강에서 언급했던 대로 이 동경을 치환하여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한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쉬웠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21번 같은 경우는 그냥 클래식한 문제죠. 되게 많이 풀어봤을 거고, 얘 같은 경우도 뭔가 배우고 안 배우고의 취지보다는 사실 21번이 15번이랑 결을 유사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21번도 15번은 그냥 어렵게 나왔으니까 어려운 거고, 21번도 뭔가 모른다기보다는 그냥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건데
우연치 않게 그냥 쉽게 나왔다는 거, 요 정도고요. 22번은 뭐 워낙 클래식한 주제죠. 그냥 뭐 수열, 역추적해라 이런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 공통에서 순수 난이도가 있던 문제는 15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5번을 제외하면은 어쨌든 기출에 나왔던 소재가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그나마 조금 어려웠다면 요 도형 문제 한 문제 정도까지도 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미적분으로 바로 진행할게. 확통은 내가 좀 나중에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뭐 풀어봤는데 28번이 진짜 전 개인적으로 순수 난이도가 꽤나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합성함수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 힘든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가조건에서 의미하는 거랑 나조건에서 의미하는 걸 유기적으로 잘 연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국어 선생님들 같네. 그 28번 같은 경우는 가나 조건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 근데 얘도 뭔가 못 배워서 틀렸다 삐삐,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아까 말했던 21번 그리고 15번 그리고 28번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개념이 부족해서 틀렸다기보다는 그냥 순수 문제 실력 자체가 낮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문제를 많이 풀려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29번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근데 계산이 진짜 빡세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푼 풀이보다 더 간단하게 푸는 풀이가 있을진 모르겠어. 근데 이거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난 솔직히 이거 시험장이었으면 너무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 왜냐면 계산 난이도가 빡세요. 이거 거의 내가 푸는데 한 10분 안 되게 걸렸던 걸로 기억하거든. 29번 정도의 난이도에서 9분 정도의 시간을 썼다는 건 굉장히 계산량이 많았다는 거야. 푸는 내내 나도 불쾌했고 부담스러웠고, 한 번 틀리면 그냥 쭉 틀리는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손 떨리면서 풀었다는 거고, 그에 비해 30번 같은 경우는 사실 28번, 29번이 너무 계산량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30번은 좀 쉽게 출제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나, 문제 난이도 자체가 그냥 번호대가 일단 30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쫄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 정도 느낌.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만약에 얘는 수능으로 나왔어도 개인적으로 1컷이 한 84 정도, 미적 기준 84 정도의 위치에도 전혀 무리가 없는 시험이라 생각을 해요. 꽤나 난이도가 있었던 거고, 96점까지도 100분이 100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지 아닐까? 왜냐하면 사실 문제 하나의 난이도가 정말 높은 건 없어요. 근데 미적분 마지막 28, 29에서 그냥 폭탄을 던져두신 거야. 계산 난이도랑 28번에서 꽤나 고전할 수 있는 문제를 내므로써 사실 공통에서는 15번 정도를 제외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미적분이 난 이건 그래도 해결해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제가 곧 있으면 미적분 관련되어서도 이제 수업을 따로 안내 드릴 건데, 뭐 수강하시면 좋고요. 뭐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각자 가는 길 열심히 가셔서 꼭 노력의 빛을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